석진 씨와 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칩시다. 근데 명을 같이 타고났는데 그러면 내 삶이 같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명리학적으로 경우의 수는 51만 4,8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은 몇 개의 경우 수입니까? 4개. 4개잖아요.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의 무한대의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도 사실은 나랑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100명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내 부모의 운과 그 사람의 부모의 운까지 명까지 같을 확률은 0이다 이거예요. 가령 석진 씨가 내가 지금 별로 이제 미모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비교하기가 좀 제가 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음악적으로 정말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명을 타고났다 칩시다. 절대 음감 같은 거. 그래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진 씨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절대음감을 타고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최고의 레슨 수능을 붙여주고 온갖 악기들을 다 교육시키고 제 아버지는 남자 새끼가 무슨 음악이야 공부나 해. 그리고 원래 그냥 친구 석진한테 가서 이렇게 빌려온 악보도 막 찢어버리고 막 악기도 발로 부셔버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이 절대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어요? 아니죠. 이 나머지 나의 변수를 결정짓는 것은 운명의 글자 중에서 운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다행히 내 편이거나 혹은 적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같은 명을 태어났지만 실제로요. 그러면 쌍둥이는요. 엄마까지 같지 않습니까? 부모까지. 맞아요. No,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쌍둥이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엄마가 한 사람한테 애정이 좀 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 사람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쌍둥이 사줄 때는 이 세 명을 사실상 진실 게임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구한테 더 정이 갔습니까? 근데 정말 극적으로 정말 똑같이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이 두 명의 성장은 비슷해요. 즉, 운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을 예측하는 것이 명리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만사 땡인가? 저는 한때 운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빛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막 뭘 해도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와. 근데 운이 나빠서 힘들게 얻은 것은요 힘들게 나갑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저는 이제 명리학 쪽은 사실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동생이 신점을 봐줬었거든요. 네. 봤는데 깃발을 뽑는 게 5가지 깃발을 뽑아봐라. 네. 이제 또 신나가지고 이제 좋은 거 나올 거 기대하고 뽑았는데 검은 깃발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5번인가를 다시 해라, 뭐 혼자 기도하다가 다시 해라 했는데 할 때마다 검은 깃발이 하나씩 나와서 혹시 오빠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시냐. 저는 어머니밖에 안 계셨었고 어머니랑만 지내서 전혀 없는데 하고 어머니한테 안부를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해라 알겠다 하고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이제 아버님이랑 따로 살았었는데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시다고 정말 한 2주도 안 돼서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를 뵙고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많게 되고 믿게 돼서 명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죽는 날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예전엔 궁금했었는데 여러분 마치 내가 죽는 날을 알면 그때까지 열심히 살 것 같죠. 그럼 자기 인생을 좀 폼나게 정리할 것 같죠. 저는 실제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분노만 하다가 지났습니다. 명은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리학에서의 명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것이지 뭐 생명 이런 건 아닙니다. 명리학은 딱 태어난 이후부터 죽기 직전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이전인 전생이나 태어난 이후의 내세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인간의 현세적 욕망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인간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은 전부 예외가 있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소멸한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미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주팔자가 통할까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우주의 조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순서가 바뀐 남반부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남반부 출생자들은. 근데 또 대한민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더 안 되는 것을 대기하는 나라잖아요. 남반구 만세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오넬 메시의 사주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표준시입니다. 그럼 뭐 한국인인데 미국 LA에서 태어난다. 그럼 그 한국 시간으로 봐야 돼요? LA 시간으로 봐야 돼요? 어렵다. 네. 당연히 태어난 곳의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을 표준시로 정정하는 것이 좀 귀찮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경 표준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낮 12시라고 하는 것은 도쿄의 12시가 우리తో 같이 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는 아직 12시가 안 왔어요. 그때 서울의 경우는 마이너스 28분.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11시 32분인데 서울은 이걸 12시로 치는 겁니다. 표준시랑 시차 조정을 해주는 것이 귀찮은데 또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시차를 또 전부 조정해주는 앱을 또 바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 8글자를 뽑는데 30-40분씩 걸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마저 틀려. 그래서 보통 보면 막 실컷 엉뚱한 사람 사주를 봐놓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고 난 뒤에 틀렸잖아. 근데 엉터리 사주 가지고 얘기했는데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닌데요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도덕적인 굉장히 그 고난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세력의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태양력, 24절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력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사주는 뭘로 보느냐? 양력으로 보느냐? 음력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만세력으로 봅니다. 만세력 역법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양력과 음력을 전부 다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냥 생일을 정할 때는 양력으로 정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력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하면 오차가 하도 많이 나니까 3월달이 지났는데 또 3월달이 터면 더 오는 거야. 한 달을 더 만드는 거야. 이걸 윤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진짜 3월 5일생인데 윤 3월 5일생인지 그냥 3월 5일생인지 본인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양력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이런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마살, 도화살. 남자들한테 제일 흉한 게 뭐냐? 역마살이에요. 내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거. 옛날에는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50km 안에 평생 살다 죽었어요. 다 농경 정착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자기 태어난 동네에서 반경 5km 안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불행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바람도 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보다도 뭐 세계를 주름 잡는 뭐 상사맨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역마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야 되고 여자들한테 제일 나쁜 거는 뭐냐? 도화살이다 이거야. 근데 그건 옛날에 이제 모든 여자들은 그냥 일부 종사를 해야 되는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거지
요즘은 돈 주고서라도 도화살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도화는 사실은 이렇게 성적인 매력을 뜻한다기보다는 남한테 인정받는, 남한테 사랑을 받는. 왜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나 같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꼭 인사고과를 상사들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들이 도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주목을 받는,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힘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주 봤을 때요. 역마살도 있고 도화살도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사실 썩 이렇게 기분이 막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만인의 뭐 꽃이 되라는 뭐 그런 뭐 이 사주래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역마살, 도화살이라고 하지 않고 역마, 도화, 살을 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같이 방송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도화라는 게 필수인 건가요? 연기나 노래 하시는 분이 실제 도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꼭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하더라도 장동건형 배우가 있는가 하면 김명민형 배우가 있거든요. 둘 다 똑같은 72년생이에요. 그래서 장동건 배우 같은 경우는 지지에 도화를 3개를 쫙 깔았어요. 4주 중에 3주가 도화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CF 나왔을 때 왠지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막 높아지잖아요. 예? 이게 도화의 힘입니다. 신뢰의 힘. 실제로 장동건 배우는요. 배우가 될 생각은 전혀 없다가 3수 중에 친구가 배우 한다고 MBC에 그 오디션 보러 가는데 따라갔다가 친구는 안 되고 본인이 돼가지고 그거 바로 데뷔한 지 1년 만에 주연 배우가 된 전혀 연기의 이영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연 배우가 되고 쫙 스타덤을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용민 배우는 똑같은 임자년생인데 이분은 도화가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분의 일주는 인신일주. 굉장히 정교하고 냉철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예인같이 막 방긋방긋 웃고 이런 거하고 좀 안 어울리시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고 이제 메소드 액트라고 합니다. 연기를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방문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임신일주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어떤 지성을 갖춘 예술가들이 되게 많아요. 가령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이라든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락밴드는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라든지 폴 세잔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임신일주거든요. 그래서 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딱 보이는 매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연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오래가는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예인이 된다고 해서 도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연예인이 있기 때문이죠. 다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과연 연예인이 될 사주를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저희들의 사주를 간단하게 좀 준비하고 오셨다고 해서 그걸 너무 듣고 싶습니다. 제일 그래서 저희 6명 중에 누가 제일 사실 굉장히 그냥 이게 뭐라고 떨리냐.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뭐 아예 다 있어요. 이렇게 재미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6분 중에서 연예인으로서의 명을 가장 강하게 타고나신 분은요. 서태훈 씨. 서태훈 씨. 어머니가 제대로 보고 오신 게 맞고 저 보고 여기 이제 제 보시면 아닌 줄 알고 깜짝 놀라네. 파란 것은 이제 오행에서 나무, 목을 의미하고 빨간 거는 불화를 의미하고요. 네. 노란 거는 호, 땅의 색깔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요, 토도 있고 화도 있고 목도 있지만 일단 저기 일주가 갑술일주이죠. 이 일주가 갑술일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진짜 말 잘하는 분이죠. 아나운서 김성주 씨. 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자다가 팍 일어났을 때 마이크 딱 쥐어주면 바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분도 똑같은 갑술일주. 그러니까 저 일주만 같으려면 60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그 일주만 갖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 근데 갑술일주긴 하지만 그럼 왜 그런 아나운서가 안 되고 개그맨에 대한 이 사실 쭉 보면은 빨간색 정화가 전부 상관이 천간에 떠 있어요. 이 상관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유시민 선생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상관의 사주들이거든요. 주로 크리틱,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나운서보다는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 아무래도 세태를 풍자하고 비판적인 어떤 세태를 갖다가 이렇게 막 축제 세워서 사람 웃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세태를 비틀어서 웃기는 거지. 그 힘이 저 상관이거든요. 관을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공격하는 글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사실은 사주가 파랗고 노랗고 빨갛지만 이게 사실 불바다예요. 다 빨간 거예요. 이 경우는 하나의 기운으로만 간다 그래서 조기 드문 전황 사주라고 합니다. 이 전황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모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남들은 요만큼 당할 고난도 이만큼 당하고 남들이 요만큼 얻을 것은 이만큼 얻고 그래서 이제 극단성이 크고요.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또다. 갑자기 뭐 아니면 불안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예, 뜻이에요. 예. 제가 하면서 열심히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퇴로는 없으니 열심히 여기서 지금 자리에서 인생을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우리만은 갑자기 땀이 많이 나는데 예.